한 병의 갈색 액체가 내 삶을 바꿨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 역시 믿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낭만적인 표현이잖아요. 마치 한 편의 광고 같고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순간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작은 병 하나가 절망에 빠진 사람의 삶을 틔울 수 있을까? 미국 포틀랜드에서 도시농업 컨설턴트로 일하며 자연과 가장 가까이 살아가던 한 여성, 에밀리 브룩스. 어느 날 난소암 판정을 받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녀 앞에 한국에서 온 작은 갈색 병 하나가 놓입니다. 그것은 약도 보약도 아닌 씨앗이라 불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정말로 그녀의 삶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경험한 회복의 여정, 그리고 그 끝에 다다른 놀라운 변화는 수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봄을 전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회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삶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진짜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그 씨앗을 찾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적게 된 건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지난 시간을 이제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브룩스라고 합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도시농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고 도시 속의 생명을 심고 가꾸는 일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가꾸던 작은 정원은 그저 취미 공간이 아니라 제 삶의 일부였고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삶을 나누는 것이 제 사명이었죠. 자연과 함께 숨 쉬고 흙과 대화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정기검진 결과를 들으러 병원을 찾았을 뿐인데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제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난소암입니다. 그것도 진행 속도가 빠른 형태였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삶에서 암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멀리 떨어진 누군가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어느 순간 저 자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치료는 곧바로 시작됐고 항암 약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칠게 제 몸을 공격해왔습니다. 구토, 탈모, 체중 감소, 무기력,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항암 치료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겪어보지 않고는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깨어난다는 것이 또 하루를 견뎌야 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제가 아는 에밀리 브룩스가 아니었습니다. 핏기 없는 피부, 퀭한 눈, 헝클어진 머리카락 자국, 모든 것이 마치 폐허 같았습니다. 그런 저를 가장 먼저 버린 건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장 사랑했던 정원이었습니다. 제 손길을 잃은 지 몇 주가 지나자 잡초가 하나 둘 올라오기 시작했고 한때 생명으로 가득하던 공간은 순식간에 황폐해졌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며 이상하게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원조차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 하물며 제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걸 어찌 탓할 수 있을까 싶었죠. 그때부터 저는 하루하루를 그냥 버텼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남편 루크는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매일 저를 위해 죽을 끓이고 병원 갈 때마다 손을 잡아주는 그 따뜻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위로도 제 안에서 무너져가는 감정까지는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침묵 속에 갇혀갔고 언젠가부터는 스스로와 대화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살아있다는 감각조차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그 무렵 저는 삶에 대한 기대도 회복에 대한 믿음도 완전히 잃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은 따뜻함이 아니라 피로를 안겼고 음식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닌 고문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온종일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고 어떤 날은 도무지 눈을 감을 수 없어 새벽이 되도록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일이 오는 게 두렵지 않은 대신 내일이 필요하지도 않다는 사실이 저를 더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처음으로 다시
기다림이라는 감정을 안겨준 건 의외의 방문자였습니다. 바로 대학 시절 절친이었던 유나 킴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이자 식물학 교수로 활동 중인 그녀는 저와 자연에 대한 철학을 공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나는 오랜만에 제게 연락을 해왔고 갑작스레 포틀랜드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갈색병 하나를 제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농축액이라며 삶의 기운을 회복시키는 씨앗 같은 존재라고요. 그때 저는 그 말을 믿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라는 것이 꼭 믿음에서 시작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작은 병은 제 안에 아주 깊고 어두운 곳에 무언가를 톡 건드린 듯 했습니다. 그게 기대였는지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은 본능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때부터 제 삶에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나가 내민 그 작은 갈색 병은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습니다. 투명한 유리 안에 담긴 진한 갈색의 액체는 마치 오래된 약재 같았고 라벨 하나 없는 그 병은 묘하게 신뢰감을 주기보다 일말의 불안함과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앉아 그 병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침묵을 깨지 않고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에밀리, 이건 한국에선 홍삼 농축액이라고 불러. 그냥 보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사람들한테 검은 씨앗 같은 거야. 아주 오래전부터 몸이 지친 사람들에게 작은 회복의 기회를 주는 존재였지.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유나, 나 지금 회복이라는 단어에 너무 지쳐 있어. 말은 고맙지만 나 이젠 기대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안타까움도 아니고 연민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누군가가 저를 믿어준다는 그 느낌은 참 오랜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한 병만 마셔볼게. 그날 밤 저는 생전 처음 그 홍삼 농축액을 마셨습니다. 농축된 그 액체는 혀끝에서 묵직한 단맛과 쌉쌀한 맛이 동시에 퍼졌고 잠깐 목이 메는 듯한 이물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익숙한 맛은 아니었지만 어쩐지 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냥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잠이 쉽게 들었고 2번이나 깨던 새벽 시간에도 한 번만 눈을 떴습니다. 그 조그마한 차이가 저에게는 꽤 큰 의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병을 다시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느껴졌던 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는 직감이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아주 작은 변화들이 제 삶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끊겼던 식욕이 서서히 돌아왔고 물조차 넘기기 힘들었던 목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다시 누워버리고 싶었던 아침이 이제는 천천히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 아침 창문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얼마나 포근했는지를, 그리고 제가 그 햇살을 오랜만에 좋다고 느꼈다는 사실을요. 유나는 매주 정기적으로 저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안부 정도였지만 점점 저의 작은 변화를 들으며 그녀도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에밀리, 내 목소리가 바뀌었어. 지난주보다 말이 빨라졌고 숨소리가 가벼워졌어. 그런 말을 듣고 있노라면 저는 정말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 루크도 그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거울을 다시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다시 정원에 나가볼 수 있을까? 다시 제 손으로 무언가를 심어볼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피어났고 그것이 희망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침대 옆에 두었던 다이어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저는 분명히 한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오늘은 공기가 부드럽다. 사소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백 개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삶을 느끼는 감각이 다시 돌아왔다는 기쁨, 그리고 그 감각을 다시 붙잡고 싶다는 간절함. 저는 그날 처음으로 홍삼 농축액을 바라보며 고마워요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 그 작은 병을 마시는 것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루틴이 아닌 저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어느 날 정말로 오랜만에 정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잡초로 뒤덮인 땅, 말라 죽은 나무까지 부서진 화분들. 그 모습을 보고도 저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 위에 아직 살아남은 한 송이의 풀꽃이 있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그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나도 이렇게 다시 피워볼게요. 그때부터 제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회복은 마음을 움직였고, 마음의 회복은 다시 삶을 설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유나에게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고, 그녀는 인삼이 자라는 땅,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문화의 깊이를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 검은 씨앗이 단순한 약이 아니라 어떤 삶의 철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앞으로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홍삼 농축액을 복용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기검진이 있는 날이었고, 솔직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몸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는 있었지만, 검진 결과가 그걸 숫자로 증명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저 마음의 준비를 하며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고 숨이 짧아졌습니다. 긴장 때문이었겠죠. 검사 결과를 받은 날, 저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면역력 수치가 크게 상승했고, 백혈구 수치도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항암 치료의 효과가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제 몸이 이제 스스로 회복하려는 능력을 되찾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 수치라면 일상생활 복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을 감은 채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감정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확신처럼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그동안의 변화를 영상으로 남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저 스스로에게 증거를 남기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영상을 찍는 동안 저는 울기도 했고, 웃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암 투병 중에 검은 씨앗을 만났습니다. 한국의 홍삼 농축액이었고, 그것이 제 삶을 틔워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영상은 유튜브에 올린 지 며칠 만에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과 감동을 보내주었고, 자신도 회복의 씨앗을 찾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경험한 변화들이 진짜인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능한 모든 질문에 답하며 제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이 회복된 다음 단계였죠. 이제는 제 경험을 나눌 차례였습니다. 그 무렵 한 한국 홍삼 브랜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보고 감동했다며 저와 함께 제품 리뉴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광고, 모델로 저를 원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회복의 여정을 함께 기록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인천공항의 공기는 예상보다 훨씬 깨끗하고 상쾌했습니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 길, 창밖으로 스치는 거리의 질서, 조용히 흘러가는 교통 흐름,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 풍경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지 해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곳의 삶이 품고 있는 깊이가 달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충청북도의 한 인삼 농장을 찾았습니다. 붉은 흘 위에서 자라나는 인삼들은 줄지어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손길에는 정성과 자부심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농장 관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뿌리가 아니에요. 여기엔 수십 년의 노하우와 정직한 땀방울이 들어있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씨앗이었구나. 그래서 이 작은 병이 그렇게 큰 울림을 줬던 거구나. 그날 저는 홍삼 가공 공정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위생과 정밀함을 철저히 지키며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 원재료 하나하나를 손으로 선별하는 모습, 무엇보다도 제품을 만드는 이들이 그 안에 담는 철학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계로 만들어지는 공산품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 담긴 작품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과정은 제 회복의 여정과도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땅속 깊이 묻혀 어두운 시간을 견디고 결국 빛을 향해 올라오는 그 생명력처럼 말이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적한 인삼밭에 홀로 서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스치고 땅의 온기가 발끝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제 삶을 틔워줘서. 그리고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그런 씨앗이 되고 싶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제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병을 이겨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다시 움트기 시작한 생명력과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의지에 이끌려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도시농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전파하는 데 열정을 쏟았지만 이제는 회복의 씨앗을 전하는 삶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죠.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제 일상이었습니다. 이전처럼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흙에 씨앗을 심기 전 제 마음속에 먼저 심어야 할 씨앗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정원 한켠에 인삼의 이미지가 그려진 작은 표지판을 세우고 그 옆에 두 번째 삶의 시작이라는 글귀를 써두었습니다. 매일 그 앞에 앉아 홍삼 농축액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저만의 새로운 의식이 되었고 그것은 단지 몸을 위한 루틴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는 기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꾸준히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암 투병 중인 이들, 만성 피로로 고통받는 이들, 혹은 삶의 의미를 잃은 이들, 각자의 이유로 제 영상에 도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하나에 정성껏 답장을 썼습니다. 당신의 씨앗은 아직 땅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싹을 틔울 겁니다. 누군가에겐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겠지만 저에게는 진심이 담긴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TEDx 포틀랜드 행사에서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무대에 서는 일이 부담스러웠고 제 이야기를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게 된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렇게 저는 무대 위에 섰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췄고 수백 명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브룩스입니다. 도시농업 컨설턴트였고 암 투병자였고 그리고 이제는 회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이야기는 그 누구보다도 솔직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감없이 제 진심을 담아 전했습니다. 중간중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지만 저는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홍삼이라는 검은 씨앗이 제 삶에 어떤 기적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기적이 어떻게 저 자신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도 씨앗이 되고 있는지를요. 무대가 끝난 후 청중들의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세상이 함께 축하해주는 듯한 울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는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전해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요. 이후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다양한 강연과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홍삼 브랜드와 협업하여 에밀리 에디션이라는 건강 회복 키트를 개발했고 그 안에는 단지 제품만이 아니라 제가 겪었던 감정과 변화,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를 담은 소책자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검은 씨앗, 그리고 봄. 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한국을 다시 찾았을 때 저는 인삼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계절은 봄이었고 햇살은 한층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아직 믿을 수 없었던 회복의 가능성, 그리고 지금 같은 땅 위에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났고 이제는 삶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한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너무도 깊고 때로는 끝이 없는 터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도 씨앗은 자랍니다. 보이지 않을 뿐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이죠. 제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아주 작은 선택, 아주 작아 보이는 한 병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고, 저는 이제 다른 이들의 삶 속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그 정원의 흙을 만지며 매일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씨앗이 되자. 그리고 이 사연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언젠가는 자신의 씨앗을 다시 심게 되길 바랍니다. 삶은 늘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작은 검은 씨앗이 정말로 그녀의 삶을 바꿨다고 믿으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씨앗이 숨어 있지는 않나요? 당신이라면 어떤 순간에 다시 싹을 틔우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